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동산 관련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양지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첫 번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상 어떤 정부에서도 200만 가구도 대단히 어려운 수치였는데 무려 270만 가구까지 공급하겠다. 사실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의지를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뭔가 안정화를 주겠다.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서울 외곽에 경기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도심이거든요. 서울 도심 내 공급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재건축 활성화시켜주고 규제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재개발을 좀 더 지금보다 활성화시켜주겠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부동산을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지 그 방향을 한번 저와 함께 이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과 관련한 최근 이슈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이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자, 그 대책 안에는 반지하 대책 일환인 재해취약 주택 대책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시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이제 비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터진 곳에서 반지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타났죠. 사람까지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조사를 해보니 무려 20만 가구가 반지하더라. 그럼 이 사람들을 뭔가 이주를 시키고 이주 대책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삶의 공간을, 삶의 터전을 새로 마련해 주려고 한다면 뭔가 이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서울시에서 지금 상당히 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고민에 빠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최근 다시 들어서 이 집값 논쟁. 왜냐하면 작년부터 폭락론자들이 집값은 40%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작년 6월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40% 폭락했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폭락론자들은 대폭락의 시기가 왔다. 드디어 이제 폭락할 때가 왔다. 40% 이하로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대폭락과 이렇게 기회다, 찬스란 얘기를 할까요? 서로가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부담스러운 가격, 너무나 급등했던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일부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정의 시기, 어떤 보합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쪽 다 같은 얘기인 거죠. 같은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의 공급량은 사실 2024년까지 대단히 부족하다.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인허가도 부족하고 실제 나오는 공급량도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올해가 아닌 앞으로 2년 반, 3년 동안은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오늘처럼 공급 대책을 마련해주고 뭔가 할 것이라는 사인과 시그널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일단 부족한 물량 때문에 아무래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대단히 좀 보합세로 가고 일부 지역은 그 양극화에 의해서 하락세로 가겠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집값이 조금의 안정화를 취하면서 올라오지 않을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급작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급격한 금리 인상, 그다음에 물가가 문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런 변수들 또 여기에 전쟁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이런 전쟁 상황, 이로 인한 어떤 공급 대란, 물류의 대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여러 가지 위기 변수로 여러 가지 위기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금리도 어느 정도 되죠. 이제 끝까지 내년까지도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까지가 금리의 절정이지 않을까. 또 미국도 지금 물가가 이번 달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했죠. 지난달부터 이제 정점을 지금 찍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트라 스텝이 아닌 자이언 스텝 그 이하로 지금 점진적인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왜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 금리를 계속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장기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현재 미국도 한국도 그런 상황에 좀 맞춰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좀 더 침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가를 잡고 금리도 내리면서 이런 상황이 내년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서울시가 반지하 이 20만 호를 뭐 해결하고 싶어 해서 지금 뭐 월세 20만 원을 주면서 2년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떤 표면적으로 일시적인 거죠. 이게 아니라 이들이 필요한 건 뭐죠? 제대로 된 주거 환경. 결국은 아파트라든가 어떤 삶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집을 구해서 줘야 되는데 집이 있습니까? 서울시에 집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임대주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은 하나다. 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활성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만 서울 도심의 공급이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울에 노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유유지, 공공 유유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거 플러스 현재 지금 노후된 빌라촌 혹은 뭐 그런 어떤 역 근처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그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향후에는 좀 더 이거를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재건축도 한 10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재개발이 어디다? 바로 모아타운, 모아주택이기 때문에 그쪽에 서울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모든 역량을 그쪽에 포커싱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 공부를 하시고 알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쪽 부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모든 국토부나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이쪽에 지금 포커싱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공급 주택이 나오는 상황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오늘 270만 가구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재우려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가장 문제시 여기고 있는 이 공급 그 해소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해 준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그 금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해주고 안전 정밀 진단 그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해주고 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럼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시장에 물건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아파트를 하고 규제를 완화시켜준다 한들 빨라야 8년, 1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빨리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모아타운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토부나 서울시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빨리 나오면 3, 4년이면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눈앞에 가시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아타운. 그렇다면 여러분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려면 어디 해야 될까요? 어느 지역이 빨리 갈까요? 어느 지역이 안전할까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역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졌습니다. 그거 갖고자 할 거니까요.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선착순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1:1 상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어떠한 점이라도 좋으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아들이 네. 그 자금이 한 2억 5천 정도가 있어서 음, 용산 주변으로 네.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도 서투르고 하루 네. 종일 돌아다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용산 그 한강로 2가 쪽에 용산 아이피아 대주 피오레 하고요. 네. 그 주상복합 한강로 대우 아이빌 두 개를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 철길이 있어서 그 음, 지역도 괜찮은지 아니면 주거 만족도는 되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그 용산 철길을 지하화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상담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2억 원 가량으로 용산 투자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실거주는 아니시고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지금은 실거주는 안 하지만 애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한 5년 이후쯤에는 네. 실거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 네. 상담 한번 나눠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들어보니까 아드님을 위해서 한 2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물건을 여기저기 보고 계신데 그중에 특히 용산 아까 대주 피오레라든가 그 근처에 주상복합 전부 다 지금 이 삼각지역이나 이쪽 근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네. 여기가 지금 저쪽에 서울역에서 이쪽에 그 지금 남영역을 지나서 남영역에서 이쪽 용산역 가는 그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철길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옆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지금 2억 5천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 사실 용산에 어떤 물건을 잡아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주상복합 하는 거는 이 지금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텔 아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네네. 예,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사실 용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주상복합 말씀하신 아까 대우 그 오피스텔 거기는 이미 가격이 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예, 이 오피스텔이 향후에 이제 그 10년, 15년 이렇게 20년. 그래서 15년 차 되면 그다음부터는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잘 오르질 않아요. 예전에 그 도곡동에 그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파트들이 다 오를 때 타워팰리스는 사실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든 이제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니까 타워팰리스도 뒤늦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주상복합은 연식이 15년 이상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락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파트처럼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리모델링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상복합은 연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뭐 용산에 여기 뭐 다른 거 다 있고 안 하셔도 됩니다만 다른 곳에 어디 그 가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용산 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글쎄요. 그 후암동 쪽도 다 올라가 보고 후암동. 예. 네, 또? 그 서울역 근처 그 해연동 있는 데까지도 가고요. 예. 또 저 이태원 있는 쪽도 한남동 쪽으로 해서 그쪽도 거의 다 돌았어요, 용산을. 보통 분이시 아니시네. 그냥 다 보셨네요. 예, 제가 볼 때는 후암동, 뭐 회원동, 뭐 이런 쪽에 뭐 이태원동 이런 데 이제 빌라를 보신 거네. 그쪽에는 재개발지로. 그렇죠? 네. 예. 그쪽으로는 빌라를 봤어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실 지금 2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만약에 하시려면 애매한 금액이에요. 후암동 같은 경우는 저기 남산 밑에 자락 가면은 아마 투룸 신축 빌라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고 회원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데 저는 여러 가지 투자
이 용산을 좋아하니까 지금 여기 인근을 다 돌아다니신 건데 저는 이 금액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노도 여건도 다 갖추고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차라리 모아타운을 차라리 보시는 게 어떨까? 왜요? 지금 이미 이쪽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됐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주 피오레라든가 저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더 오를 건가? 저는 오르긴 올라도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모아타운이 지정될 곳들 혹은 신속통합기획으로 갈 곳들 혹은 역세권 시프트로 갈 만한 그런 빌라 쪽에 재개발지에 투자하는 게 2억 5천 정도의 금액이라면 차라리 저는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포커스를 나는 그냥 오로지 용산이다. 이 금액이 조금 지금 시기가 지났어요.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충분했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충분했어요. 근데 금액이 이제 사람들이 막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요는 많은 거죠. 근데 공급이 그 재개발지에 있는 빌라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옥도 신축도 없어요. 좋은 지역들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요 정도면 저는 조금 포커싱을 좀 돌려서 눈을 돌려서 굳이 용산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아주 좋은 노량진이라든가 이거 지금 용산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노량진역이잖아요. 노량진 네. 가보셨습니까? 노량진은 가보진 않았는데 찾아보곤 있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신 분이시네요. 아니 저희가 네. 애가 둘인데요. 네네. 하나는 직장이 강남이고 네네. 한 명은 저기 동탄이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걔네 둘이 지금 두 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빨리 제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아유. 계속 보고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다 뛰어다니고 아들이 보니까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직장인인데 무한한 저 끝없는 사랑에 제가 감탄합니다. 일단은요, 그 직장이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장이 동탄이라고 뭐 동탄에 집을 구해주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네. 서울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한쪽에다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뭐랄까 내 금액을 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좀 지나쳤다. 시기가 지났다, 시기가. 용산 투자 시기에는 이미 재개발지 뭐 청파 1가부터 아까 원효로 4가까지 그 라인들 청파 1가, 2가, 3가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 쪽에 투자하기에는 2억 5천 갖고는 좀 힘들다.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적정하게 볼 수 있다면 노량진 쪽을 보셔라라고 저는 대안을 드리고 싶고 노량진이 아니라면 오히려 저쪽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또 자양 사동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 왕십리라든가 또 저 시내 곳곳에 다시 또 분명히 이런 알짜배기들이 있을 수 있다. 가성비 높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더 찾아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막 여기 뭐 대주 피오레라든가 주상복합의 오피스텔 이런 거 사시는 것보다는 좀 더 수익성이 크고 미래 가치가 큰 곳에 좀 투자하라라고 다시 새롭게 좀 발품을 팔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저한테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1대1 상담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임장 다시 하시고 리스트 적어서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역 용산도 참 좋지만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많이 오를 만한 곳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런 곳들 좀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그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 그 신속통합 기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쪽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그게 괜찮을지 여쭤보려고요. 자, 암사역 인근의 신속 통합 기획을 지금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어떤 부동산 보고 계신가요? 저기 그냥 투자 금액 1억 미만,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빌라 하나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여기 많이들 얘기하세요. 암사역 여기를 많이 얘기하세요. 지하철 근처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암사역에서 내리면은 왜 그럼 사람들이 천호동 쪽에 여기가 이제 천호동이잖아요. 이제 암사 1동 바로 옆인데 천호동 얘기하면서 잠깐만요. 자, 여기 암사 1동이고 이쪽은 이제 천호동이에요. 천호 2동과 암사 1동인데 자, 여기에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처럼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이쪽에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하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그 신속통합기획에 띠를 두르고 다닌다고 아마 시청자분도 좀 그런 그 상황을 보고 이쪽에 투자하면 어떨까? 왜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바로 한강변이기 때문에. 이 한강을 볼 수 있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선사 현대 아파트도 있고요. 이 앞에 아파트들이 이미 줄져서 어떻게 보면 블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암사역 인근 뒤쪽에다가 재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한강 뷰를 조망하는 조망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그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된다.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20층 이상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아도 15층이 있잖아요.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있으니까 뒤에 35층 이상, 30층 이상 올라가야지만 한강 조망권이 보일둥말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첫 번째 이 한강 조망권이 있으니까 이 천호동 쪽이나 암사동 쪽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으로 들어간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저는 조금 그거는 약간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자 이쪽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가 만약 신속통합기획으로 간다 그런다면 신속통합기획은 뭐죠? 지금 들어가시면 현금 청산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보다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안전한 현금 청산이 되지 않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 이 개발지로 진행할 만한 곳으로 가셔야지 지금 시청자님처럼 신속통합 요새 뛰들고 다닌다고 거기 가셨다가는 자칫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로 가려면 그 노후도 요건부터 시작해서 갖춰줘야 돼요. 동의서만 걷고 어깨에 띠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동네가 전부 다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신축 빌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노후도 요건 점수를 마킹할 때 그 동의서를 걷고 제출했을 때 맨 마지막 날, 그러니까 심사 전날 마감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노후도 체크를 다시 하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노후도를 보면 그게 리얼타임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데이터가 축적돼서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나와 있는 그 점수 분포율이 정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가서 눈으로 봤었을 때 필로티 주차장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그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빌라들이 대단히 많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67% 이상이 돼야지만 신속통합 노후도 요건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는 60%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57%죠.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노후도를 20년 이상 된 걸로 또 더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아타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보시고 그 지역에서 모아타운 또는 역세권 시프트로 갈 수 있는 지역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뭐 유일한 한강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지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좀 위험스러운 표현인 것 같다. 앞에 이미 선사 아파트부터 현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올 아파트들이 앞에서 이미 블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25층, 30층 이상 올라가야지 그나마 조금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어떤 그런 말에는 조금은 한 번쯤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기 투자는 좀 신중을 기하시고 이 지역 외에 또 다른 데를 좀 임장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노도 요건, 아까 얘기했던 이 노도 요건 있잖아요. 이 노도 요건 2번 출구, 3번 출구 이쪽에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신데 노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도 요건이 좀 아슬아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슬아슬한 곳에 소중한 자기 자산을 가서 투자하시고 여기에 돈이 묶이는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 외에 아까 우리 첫 번째 시청자분처럼 좀 곳곳에 많이 한번 돌아보시고 임장하신 다음에 저한테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잘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주의사항들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직접 임상활동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좀 노후도 요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좀 찾다가 네. 다양사동 쪽 좀 괜찮아서 좀 보고 있는데 투자금이 좀 신축 빌라 투룸 전세 끼고도 지금 3억이 이제 막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가 좋긴 한데 자양사동은 좀 비싸서 포기하고 그 위쪽 동네에 한 1억 정도로 뭐 건대입구역 위쪽 뭐 화양동 아니면 뭐 어린이 대공원역 뭐 군자역 쪽에 해가지고 한 5천만 원대로 이제 투자 가능하다고 해서 좀 매수하고 싶은데 전세 끼고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 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상담 연결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 TV 볼륨을 같이 켜고 계시면 목소리가 더 잘 안 들리거든요. 볼륨을 네. 완전히 꺼주시고 네, 전화 소리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네요.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투자 고민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시청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아까 방금 전에 전화하신 분도 똑같네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한강변 투자를 참 많이들 좋아하세요. 당연하죠. 왜? 한강 조망권이라는 게 굉장한 프리미엄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포, 용산, 한남동, 뭐 이쪽에 압구정동 이런 데들이 그 한강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한강변에 동부천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남동 다 마찬가지죠. 이 한강 뷰를 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그 정말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프리미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까처럼 암사동, 뭐 저기 뭐 천호역 인근 뭐 이런 데들은 천호동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앞에 있게 되면은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또 이제 자양사동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이 아주 좋은 걸 하나씩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패턴대로 거의 똑같이 저한테 질문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어떻게 지금 시청자분랑 똑같은 거야. 자, 자양사동 한강변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 가격이 급등해서 맞아요. 투룸빌라 투자하는데 4억 이상 들어. 4억? 야, 이거 언제부터 4억이냐. 작년까지 1억 5천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2배도 아니고 어떻게 3배 이상 뛰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단을 보니까 건대입구 쪽에 오니까 양꼬치 마을 가서 투자하려고 보니까 여기 투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또 모아타운 시작한다네요. 그때 또 3억이 넘어가요. 3억 5천까지 투자해야 돼.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이제 뚝섬 유원 지역에서 한 단계 올라왔는데 여기도 투자가 안 되네. 또 한 단계 올라가요. 건대입구. 방금 또 얘기하신 대로 화양동을 또 얘기하시네. 자, 이 화양동이 상가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죠? 상가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그 로데오 거리처럼 건대입구역 근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온통 그냥 상가예요. 양꼬치 네. 마을, 여기 양꼬치 마을이 아니라 양꼬치 거리 여기서부터 이 화양동까지는 정말로 뭐 젊은 친구들이 그냥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가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양동에서도 아까 뭐 1억 이하 투자 있습니다. 예, 있는데 대단히 소규모다. 말 그대로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말 그대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던 데가 모아주택으로 그 입장을 바꿔서 모아주택이 여러 개가 모여서 커다란 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단지에 뭐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여러 동들이 와서 500세대, 1000세대, 뭐 1500세대 이렇게 크게 큰 말 그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는 게 바로 모아타운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화양동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진짜 작은 그런 일부 지역만 노후도 요건을 갖췄지 나머지는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홀로 아파트 보신다고 한다면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1억 원 이하는. 그러나 저는 왜 굳이 그 돈 들여서 여기 투자하느냐. 그렇게 저는 좀 차라리 그것보다는 또 지금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못마땅해. 상가들이 좀 많아. 화양동 근처에 상가도 많고 오피스텔도 엄청 많고 우리 전문가 얘기대로 여기는 좀 투자처로서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또 시청자님처럼 한 단계 또 오네요. 어린이 대공원 근처. 그다음에 군자역 근처. 자, 어린이 대공원 능동 여기 근처는 예전에 여기가 지금 그 저게 돼 있어요. 그 고도 제한도 있고 그랬는데 자, 고도 제한 아마 풀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풀어주는 저 약수동하고 비교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 약수역 아시죠? 우리 저기 그 3호선이 있는 약수역 근처가 고도 제한이 풀어졌어요. 자, 약수역 인근에는 빌라들도 되게 많이 모여 있고요. 거기는 벌써 3080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가격도 무척 비싸죠. 이미 거기도 버스가 떠났어요. 근데 여기도 고도 제한 풀어지면 좋아. 그러나 약수동과 여기의 차이점은 뭐다? 노후도. 이놈의 노후도가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너무나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신축 빌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심지어 여기는 아까 5천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3천만 원 이하도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나
노후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빌라를 왜 투자하세요? 빌라를 투자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적은 돈으로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보는 건데 아유 여기 지금 이 군자동이라든가 어린이 대공이라든가 이 일대는 안 될까요? 그렇죠. 저는 부정적으로 죄송한 그래요? 얘기입니다만은 왜냐면 오히려 정말 제가 보니까 지금 목소리도 2030 세대신 것 같은데 네. 잘못 투자하면요 그 정말 힘들게 소중하게 그 벌은 돈을 그냥 묶이게 돼요. 발목에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실 때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얘기하는 그 정말 귀에 따갑게 들으실 거예요. 노도 요건 여기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는 건 뭐다? 제일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수와 노연면적. 이게 40점, 15점이면 전체 100점 만점에 무려 55점이에요. 55점. 그러면 70점을 넘기려면 이 노도 요건에 30년 이상 된 것이 67%냐 아니면 20년 이상 된 것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 57%냐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됐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동네를 걸어 다녀 봤을 때 뭔가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그런 신축 빌라들이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손꼽아 보세요. 하나, 둘 손꼽아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 동네를 한번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임장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그 부동산에 계신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전화를 정말 잘하신 거는 이런 걸 가서 훅 하고 5천만 원 이하라고 3천만 원 이하라고 계약을 하셨으면 잠 못 자기 시작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예. 왜? 여기가 나는 되겠지 하고 누군가는 또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어떤 SNS라든가 일부 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쪽에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거꾸로 묻고 싶어요. 책임질 수 있냐고 그 말을. 아니 여기가 될 것이라고 막 그렇게 선전들을 하시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하냐고 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왜요? 서울시에서는 기준 요건 점수, 평가 점수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100점 만점 70점이 넘고 거기에 가점 15점, 감점 15점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처럼 재우려 지역 그렇잖아요. 막 저 물난리가 나서 침수 우려 지역, 자주 침수되는 곳들은 플러스 점수가 또 가는 겁니까? 플러스 점수가. 근데 그런 데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하셔야지. 여기 금액이 내가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처럼 1억 원 미만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그 금액에 맞춰서 찾다 보니까 자꾸만 아까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렵게 내가 모은 아까운 나의 자산을 정말 그냥 이렇게 한 곳에 썩히지 말고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눈덩이처럼 굴려서 내가 빨리 그걸 키우려면 조금 더 좀 찾아보는 방향이 필요하다. 사실 이거 외에도 서울시에 저렇게 5천만 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젠 투자할 처가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좀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청춘이지 않습니까? 청춘을 담보로 내가 뭔가 좀 다시 한번 여러 군데 좀 방향을 모색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들은 잘 뽑으셨는데 밀려서 여기로 가는 것은 저는 절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우려스럽다. 네네. 이런 투자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건 대단히 향후에 좀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다른 곳을 찾아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니라면 이럴 때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도저히 1억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럼 뭐 시흥이라든가 좀 외곽 지역으로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서울을 정말 원한다면 또 다른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한번 찾아와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상담 시청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들 살펴보시기를 권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내가 선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투자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지 내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 값은 이렇게 보합세고 하락세인데 과연 재개발지에 모아타운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동성 자금이 어디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시장, 채권시장 아닙니다. 다 이쪽 재개발 시장에 특히나 모아타운에 옵니다. 왜요? 모아타운은 재당첨 금지 제한이 없어요. 한 사람이 2개, 3개 투자해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1억에서 2억을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뭔가 내가 소액을 가지고 향후에 가치 상승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시세 상승이 갑자기 많이 되고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불과 4, 5년 만에 내 눈앞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곳, 그 투자처가 바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더 늦지 마시고 아파트 가격이 설사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실물자산, 안전자산, 바로 인기 자산에 투자하는 게 그게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1억 갖고 있는 거 내년에 1억 갖고 투자처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갖고 있으면 지금 투자하셔야 돼요. 왜? 지금 1억이 내년 되면 5천만 원 가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를 위해서 안전한 부동산, 안전자산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 한다면 저한테 1:1 상담 신청하십시오. 모아타운 그중에서 가장 빨리 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부동산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자세하고 또 상세한 정보, 알찬 정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상담 신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18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왕십리역과 용담역 일대 다세대 주택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왕십리역과 용담역 모두 요즘 좀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두 지역 중에 어떤 곳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왕십리역 근처가 이제 아마 이분이 이거 얘기하신 게 문자 밑에 하단에 보니까 답신역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여기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왕십리역 인근에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있고 답신리역과 지금 용담역 이 더블 역세권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그다음에 답신역 앞에도 역세권 시프트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진행될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블 역세권이네. 답신역과 용담역 더블 역세권이니까 여기 하나도 아니고 두 개니까 더블이 원보단 날 거고 아니면 트리플이 더블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표면적인 것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왜요? 그 내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왕십리역 한 곳의 역세권 시프트 개발과 용담역과 답신역 사이에 더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왠지 여기가 끌릴 것 같지만 여기는 커다란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은 뭐다?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를 자세히 보니까 3종 세트가 다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3종 세트. 있어서는 안 될 재개발할 때 가장 뒷다리 잡는 3종 세트. 뭡니까? 첫 번째, 대형 시장. 두 번째, 대형 로데오 상가. 마지막 세 번째, 대형 종교단체. 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이 3종 세트예요. 그러면 더더욱입니다. 여기에 학교까지 한 복판에 있다거나 이러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이 3종 세트, 시장, 대형 로데오 상가, 종교단체, 대형 종교단체가 여기는 무려 2개씩이나 있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고 해서 여러분 혹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지금 문자 주셨는데 오히려 왕십리 쪽의 역세권 시프트가 훨씬 좋다. 이쪽이 좀 더 안정적이고 빨리 진행될 것 같다. 그렇다면 기회비용을 세이브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용담역보다는 왕십리역 쪽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을 어렵게 하는 리스크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3765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효로 사가 재개발지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다세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근에 또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사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분 뭐 투자 잘하시는 분이네요. 자, 원효로 일가 이쪽에 원효로 일가 쪽에 이미 다세대를 하나 보유하고 있대요. 아마 여기 지금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런 걸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좀 구역이 지정돼서 가고 있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쪽에 원효로 사가 쪽에 또 하나의 다세대 빌라를 이제 매수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
다 재개발로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좋죠. 이미 하나 투자해서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아타운 같으면 원효로 1가에서 재개발 물건에서 아파트 입주권 하나 받았어요. 그다음에 원효로 4가에서 입주권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5년 당첨 제한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지금 여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아타운은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지금 원효로 4가의 투자 금액은 적어도 3억에서 4억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3억에서 4억 정도 되면 모아타운 2개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던져서 분산 투자를 하라고 저는 안전 투자를 위해서 자기 자산을 분산해서 한 곳에 다 올인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왕십리 쪽이라든가 노량진 쪽이라든가 이렇게 분산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2개씩만 받아도 아파트 40억이 넘잖아요. 그런 안전 투자를 하라. 한쪽에 올인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의 금액이면 분산 안전 투자.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투자 금액이 1억 5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 금액이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신축 빌라로 사가정역 쪽에 투룸이 괜찮다 하고 그 네. 근처에 뭐 모아주택, 모아타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투자해도 괜찮을지 해가지고 연락 한번 드려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사가정역 네. 인근의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이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네. 하셨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부분 이사님과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전화 사실 잘 주셨어요. 전화 잘 주신 게 그래요? 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몰려가기 시작하는 곳이 이 면목역이나 아니면 사가정역 여기를 많이들 가세요. 자,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면목 본동 이쪽에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 단지로 모아타운 여기 지정을 했어요. 이쪽에 모아타운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동네들이 모두 다 들썩입니다. 면목 5동부터 시작해서 사가정역 인근 모두 다 모아타운이다 아니면 여기서 가까운 역세권 시프트다 모두 다 들썩해요. 근데 사가정역 인근에 보면 위쪽까지 면목 저기 초등학교라든가 뭐 중학교라든가 면중초등학교 이런 데까지 모두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면목동 일대가 자, 천지가 정말 들썩들썩이듯이 지금 들썩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투자 금액이 불과 6, 7개월 전에는 5, 6천만 원이면은 아까처럼 투룸 전세 끼고 신축 빌라 같은 게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1년도 채 안 돼서 지금은 투자 금액이 방금 시청자님 말씀대로 1억 5천, 1억 7천, 1억 8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따져야 되냐면 이 분위기는 너무나 무르익었죠. 너무 좋습니다.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왜?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거죠. 주민들이 모두 다 우리 모아타운 갑시다. 우리 역세권 시프트 갑시다. 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 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죠.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 바로 여기가 포인트다. 왜? 가성비를 따져보셔야죠. 가성비를. 뭐냐? 가성비는 뭡니까? 내가 투자금이 1억 5천에서 1억 8천까지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금을 넣었을 때 향후에 좋습니다. 왜 빌라에 투자하십니까? 향후에 입주권 받겠다는 가장 마지막 목표잖아요. 안 되더라도 내가 투자한 빌라 가격이 조금이라도 계속 올라가서 내가 뭔가 정말 가치 상승이 되고 내 자산 가치가 커가는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 텐데 자, 이 1억 5천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주변의 아파트의 시세를 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는 것을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가장 그러니까 최신 아파트가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게 있어요.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세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이 근처에 아파트 값이 15억을 넘기는 아파트는 단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자, 12억, 13억 정도대 30평대가 그 거래가 되는 신축 아파트를 한다면 내가 입주권을 받았다 했을 때 최대 목표치는 한 15억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곳에 사가정역이나 면목동 근처에 내가 1억 5천에서 1억 7, 8천을 투자하고 향후에 한 15억 정도의 아파트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도심으로 내려와서 청량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1억 5천을 투자하고 청량이 지금 바로 옆에 뭐가 들어오죠? 내년 1월, 5월, 7월 달이면 롯데캐슬 65층짜리가 4개 들어오고요. 한양 수자인 59층짜리가 또 4동이 들어옵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한 11개 정도가 들어오면 걔네 지금 아파트 현재 예상하는 가격이 30억이에요. 청량리역은 30억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인근에 전농동이라든가 답신이라든가 이런 인근의 아파트는 적어도 20억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같은 값이라면 향후에 내가 바라보는 아파트, 기대하는 그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뭐가 된다? 기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 가격을 생각하시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가성비를 따지는 투자다. 따라서 똑같은 돈을 투자하면서 향후에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바라볼 것인가 30억에서 20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바라볼 것인가 투자금이 같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지금 여기는 분위기도 좋고 빨리 갈 것 같고 진행 속도도 빠를 것 같지만 한 가지 여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가까운 곳보다는 여기서 좀 먼 곳들이 좀 또 많이들 되고 있어요. 워낙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보셔야 되는데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투자 금액이 1억 이하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하겠지만 1억이 넘어서 1억 5천까지 넘어가는 지금 이 시기에 여기를 투자하겠다? 저는 조금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 보시고 좀 더 임장해 보신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1대1 정말 면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6255번님의 내용인데요. 상월공역 인근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월공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투룸 빌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그 지역의 전망은 어떤지 이 부분 좀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상월공역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상월공역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상월공역은 사실 이쪽에 지금 인근에서 그 근처가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동의서를 걷다가 결국은 이제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제된 곳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쪽에서 모아타운이다, 역세권 시프트다, 혹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 재개발을 하시겠다고 그쪽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민간 재개발로 틀을 바꿔서 모아타운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월공역 인근에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이쪽에 투자하실 때 당연히 그쪽에 노후도는 모아타운을 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도 가능한 곳입니다. 동네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곳인데 현재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투자처로서 괜찮다. 그러니까 금액이 또 중요한 건데 한번 물건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투자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상담 일정 안내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어디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아타운 예정지 앞으로 지정될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 정말 향후에 내 아파트가 주변 시세만큼 굉장히 높은 곳, 내가 가성비가 높은 곳, 여기를 제대로 찍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을 때 절대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현금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현금 2억이 내년 되면 1억의 가치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금은 바로 실물자산, 안전자산, 인기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처는 아파트가 아닌 소액이다 보니까 이쪽 모아타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곳 아무래도 투자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비용에 있어서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보고자 하신다면 바로 모아타운이 정답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돈의 흐름이 전부 다 어디로 온다? 특히나 재개발지로 온다. 재건축 10년 걸립니다. 그러나 모아타운은 4년이면 해결됩니다. 4, 5년 뒤에 눈앞에 나타나는 거고 지정만 돼도 가격이 푹푹 뛰는 게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모아타운 투자하겠다고 지금 오시는 거고 문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고 상담받고 투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